역대급 반전인가? 쪽박 오른쪽 화살표 대박. 최고 시나리오스는 아시아 쿼터 쿄야마. 롯데 마운드, 히든카드 되나? 이 분석은 2026 KBO 시범경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규 시즌 전개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평가의 출발점. 왜 낮은 기대치가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가? 야구에서 선수 평가는 절대적 수치보다 기대치와 실제 성과 사이의 간극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쿄야마 마사야의 사례는 이 원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조 중 하나다. 계약 당시 최악의 아시아 쿼터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라 이후 그의 모든 퍼포먼스가 해석되는 기준점을 설정했다. 통산 6시즌 14승 23패, 평균 자책점 4.60, 9이닝당 볼넷 5.76개. 이 수치들은 일본 NPB 기준에서도 뚜렷한 결함을 가진 투수임을 말해준다. 특히 볼넷 비율은 단순한 제구 문제를 넘어 카운트를 주도하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는 신호였다. 여기에 지난해 2군에서도 부실한 성적을 남겼다는 사실이 더해지면서 KBO 팬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이 낮은 기대치는 역설적으로 두 가지 이점을 만들어낸다. 첫째, 팀 입장에서 기용 방식의 실험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낮아진다. 실패에도 예상된 실패이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적이다. 둘째, 선수 본인에게도 압박의 구조가 다르다. 기대치가 낮은 환경에서는 잃을 것이 없다. 는 심리가 오히려 투구 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돕는 경우가 있다. 2. 포지션 전환이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 쿄야마의 사례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석 지점은 선발에서 불펜으로의 역할 전환 가능성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용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투수 본인의 강점과 약점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환경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선발 투수로서 쿄야마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구 불안이 누적되는 방식에 있었다. 선발 투수는 같은 타자를 3번, 4번 상대해야 한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허용하거나 초구를 빗나가더라도 타자가 이미 그 패턴을 학습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을 맞이한다. 제구가 불안정한 선발 투수에게 이 구조는 치명적이다. 이닝이 거듭될수록 타자는 유리해지고 투수는 점점 더 좁은 코너로 내몰린다. 반면 불펜 투수로서의 역할은 이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1이닝을 소화하는 투수는 대부분의 타자를 단 한 번씩만 상대한다. 상대 타자가 쿄야마의 구종 패턴을 학습할 기회가 제한되며 최고 구속에 가까운 강도로 짧게 압도하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9이닝당 볼넷 5.76개라는 수치도 이 맥락에서는 다르게 읽힌다. 1이닝 등판에서 볼넷을 허용할 확률은 선발 5에서 6이닝에서 허용할 확률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낮다. 누적의 문제가 아니라 순간의 집중력 문제로 바뀌는 것이다. KBO와 NPB 모두에서 이 전환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선발로서 이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강한 구위를 가진 투수들이 불펜으로 전환 후 본래의 구위를 더 선명하게 발현한 경우가 있다. 반대로 불펜 전환이 오히려 투수의 리듬을 망가뜨린 사례도 있다. 차이를 만든 요인 중 하나는 투수가 짧고 강하게라는 불펜 고유의 투구 리듬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였다. 3. 아시아 쿼터 제도의 구조와 리스크 분산 논리. 쿄야마의 사례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면 KBO의 아시아 쿼터 제도 자체를 분석의 틀로 삼아야 한다. 아시아 쿼터는 일반 외국인 선수 쿼터와는 다른 연봉 구조와 기대 수준을 가진다. 낮은 연봉 제한은 필연적으로 해당 선수의 시장 가치, 즉 모국 리그에서의 경쟁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팀 입장에서 이중적인 논리를 만들어낸다. 한편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구위는 있지만 특정 결함을 가진 선수를 확보해 교정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결함이 교정되지 않을 경우 손실이 제한적이라는 리스크 관리 논리가 작동한다. 쿄야마의 계약 역시 이 논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속 156km에 이르는 패스트볼과 고속 포크볼이라는 원재료는 이때 제구라는 결정적 결함이 있는 투수를 저비용으로 확보해 불펜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 KBO에서 아시아 쿼터 투수가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은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패턴이 보인다. 성공한 경우의 공통점은 구위의 절대치가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 그리고 팀이 해당 투수를 특정 상황에 집중 기용함으로써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구위 자체가 KBO 리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다용도로 기용하다가 한계가 누적된 경우였다. 쿄야마의 패스트볼과 포크볼 조합은 구위의 절대치라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인 역할의 명확한 설정은 팀의 전략적 판단에 달려 있다. 4. 포크볼의 위협도와 KBO 타자들의 적응 변수. 이번 등판에서 쿄야마가 활용한 구종 배합의 핵심은 포크볼이었다. 시속 139km와 시속 137km의 고속 포크볼로 2개의 삼진을 잡고 마지막 타자도 포크볼로 땅볼 처리했다. 이 결과만 보면 현재 그의 포크볼이 KBO 타자들에게 유효하다는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포크볼은 본질적으로 적응에 문제가 있는 구종이다. 타자가 처음 접하는 투수의 포크볼은 낙차와 속도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헛스윙이 나오기 쉽다. 하지만 같은 타자가 2번, 3번 상대하면서 포크볼의 궤적을 눈에 익히면 대응 능력이 달라진다. 불펜 투수로서 짧은 등판을 반복하는 경우 일부 타자와는 재대결이 불가피하다. 이 재대결에서도 포크볼의 위협도가 유지되느냐는 현재의 한 경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비교 차원에서 MPB 출신 포크볼 투수들이 KBO에서 초반에는 성공을 거두다가 중반 이후 타자들의 적응으로 효과가 반감된 사례들이 있다. 반면 포크볼의 궤적 자체가 불규칙성이 높아 반복 노출해도 타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도 존재한다. 쿄야마의 포크볼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5. 초반 3경기 부진과 마지막 등판 사이의 해석 문제. 쿄야마의 시범경기 궤적은 앞선 3경기와 마지막 등판 사이의 대조가 뚜렷하다. 초반 3경기에서 선발 혹은 긴 이닝 소화를 시도하면서 실점이 이어졌고 마지막 경기에서 불펜 1이닝으로 3자범퇴를 기록했다. 이 대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 가지 해석은 역할 전환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시각이다.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짧고 강하게 던지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제구가 안정되고 구위가 살아났다는 논리다. 또 다른 해석은 시범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투구 감각이 회복된 결과일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불펜 전환의 효과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 두 해석 중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는지는 정규 시즌 초반의 데이터가 쌓여야 가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경기의 인상적인 등판으로 앞선 3경기의 부진을 완전히 지우고 낙관적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도, 반대로 초반 부진을 근거로 마지막 등판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도 모두 성급하다는 점이다. 6. 롯데 불펜 지형과 쿄야마의 위치. 2026 시즌 롯데의 불펜 구성 안에서 쿄야마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할 때 비교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성과가 아니라 해당 포지션에 대한 대안의 질이다. 최준용, 정철원, 김원중 등의 우한 자원이 있는 상황에서 쿄야마에게 기대되는 것은 이들과 동급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이들이 과부하 상태에 놓였을 때 이닝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이다. 이 맥락에서 쿄야마의 가치는 대체 불가성이 아니라 저비용 안전판에 있다. 만약 그가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특정 좌타 혹은 우타 상황에서 전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면 롯데 불펜의 선택지는 의미 있게 확장된다. 반대로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성과를 내더라도 연봉 구조상 팀의 전략적 손실이 제한적이다. 이것이 아시아 쿼터 불펜 운용의 본질적인 리스크 계산법이다.